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 4명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건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포스코 측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회사 사택 건물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위아래층에서 지내는 걸 보름 가까이 방치한 걸로 드러나는 등 2차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가해자가 성폭력을 인정한 내용 그리고 부서 상사가 피해 여성에게 보도 무마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피해 여성은 같은 건물에 사는 부서 선임으로부터 심각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며칠 뒤 여성이 고민 끝에 SNS 메시지를 보냈고 선임은 기억은 못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 없을걸요? 진짜 미안하다. 진짜 기분 나빠서 진짜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 남성은 여전히 피해 여성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습니다. 두 집 모두 포스코가 제공한 사택입니다. 사측은 지난 10일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뒤 남성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까지 했지만 2주 가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무섭고 혹시나 보복을 할까 봐 많은 걱정이 됩니다. 회사 측은 이에 앞서 있었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때부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신고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면서 여성은 극심한 험담과 따돌림을 당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타 부서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고 3개월을 쟤는 받았는데 왜 쟤는 받지 않았냐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여성은 2차 피해를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한 달 만에 포항제철소 부소장이 찾아와 원래 부서로 복귀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선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조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거 아니더라라고 인식이 되고 또다시 반복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MBC가 취재에 들어가자 부서 상사는 피해 여성에게 제보 여부를 물어보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오늘 오후에야 부회장 명의로 피해 직원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또 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는 선임 직원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해양 바이오 산업 기반 확대와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제4회 해양 바이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이오 산업 트렌드와 해양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도전 과제, 해양 바이오 육성 방안 등 5개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수산과학원이 보유 중인 해양 바이오 첨단 소재 설명회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포항에 이어서 경주에도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생산 공장이 유치됩니다. 강원 이솔루션은 경주시 외동읍에 395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고순도 수산화 리튬 분체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오늘 경상북도 경주시와 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경주시는 1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인허가와 투자 보조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투자 유치로 포항과 경주 권역이 2차 전지 소재 산업 밸류체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공영자전거 타실라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 단말기가 부착돼 스마트폰 앱으로 시내 대여소 101곳에서 대여 반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90분 기준 1,000원, 정기권은 1개월 5,000원, 1년 3만 원 등입니다. 경주시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타실라 300대 모두 공영자전거 보험을 가입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타실라 운영을 계기로 자전거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오늘 밤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사진 보시면 북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남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북 동해안은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사가 유출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오늘 밤 전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쉬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반부터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높은 습도와 함께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9시 8분쯤 울릉군 울릉읍 죽도 섬에서 70대 남성 관광객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 감시 바이러스에 코로나19를 추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8가지의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질환 유행에 대한 실험실 감시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